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22번째 시간으로 부부의 세계 7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세계 7, 지선우 1. 2년 후 중학생이 된 준영의 사춘기의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나름대로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으나 6화 엔딩신에서 재기의 성공에 돌아온 이태호의 초대장을 받고 당황한다. 7화에서는 이태호의 아들 이준영이 이태호의 파티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열받아서 김연기와 함께 이태호의 집으로 간다. 그곳에서 성공한 이태호 그리고 불륜녀 여다경과 2년 만에 마주치게 된다. 지선우는 불륜 남녀들에게 자신은 아들만 찾아서 가면 된다며 아들 준영이를 계속 찾다가 침실에서 이태호와 단둘이 마주친다. 그리고 명대사를 날린다. 이후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태호와 여다경에게 반격을 준비한다. 이후 8화에서는 선우의 집 유리창이 깨지고 누군가의 위압을 받는 가운데 김연기의 좋은 대로 준영을 이태호의 집에 보낸다. 혼자 있을 때 괴한의 습격을 받고 목을 졸리지만 와인병을 집어 괴한의 얼굴을 후려치고 간신히 살아남는다. 다음날 민현수로부터 이태호가 선우를 병원에서 몰아내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고예림이 경찰을 불렀으며 괴한과 부딪혔다는 말을 듣고 예림을 찾아갔다가 그녀로부터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이태호와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고 이태호를 회사를 찾아가 다그치지만 오히려 여기를 떠나라는 말만 듣는다. 선우가 이태호 회사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안 여다경이 병원에 와서 따지자 넌 아직 이태호를 모른다며 조심하라고 뼈있는 경고를 날린다. 이후 여다경과 염효정이 가입한 여우회의 사격장 모임에 등장하며 여다경의 찬성표로 여우회의 멤버로 가입하게 된다. 9화에서는 여다경에게 이태호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이태호와 여다경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김연기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며 본격적으로 그와 가까운 관계로 발전한다. 한편 부원장 자리를 위협받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하지만 약속 직전에 누군가로부터 죽은 새와 준영의 학교 사진이 담긴 택배를 받고 준영이 전화도 받지 않자 아들을 찾으러 뛰쳐나간다. 다행히 준영을 찾았지만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치고 나갈 때 섬뜩함을 느껴 돌아보고 박인규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로써 집에 침입하고 자신을 압박하는 괴한이 박영기로 확신하며 임년세에게 박영기가 돌아왔다고 경고하는 한편 준영을 걱정에 찾아온 이태호에게 박영기가 한 번이라도 자신과 아들에게 접근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지른다. 설명석이 자꾸 준영이 병원에서 상담받는 일을 언급하며 신기를 건드리자 찾아가 따졌다가 그녀로부터 김연기가 왜 하필 준영을 상담하게 됐는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냐는 말을 듣고 김연기에 대해 의혹을 갖게 된다. 이후 김연기는 여 회장과 독대하면서 선우와 태호 사이에 감정이 남아있다고 보고한다. 10화에서는 한밤중에 집에 들어닥친 이태호로부터 애정이 담긴 절규를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한편 병원장으로부터 여 회장과 김연기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김연기를 떠보기도 하지만 도통 속을 알 수 없자 찜찜함을 느낀다. 결국 여 회장에 의해 부원장 자리를 김연기에 내주게 되자 김연기를 본격적으로 경계하고 골프장에 있는 여 회장을 찾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신경전을 벌인다. 고혜림이 손재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집에서 내쫓기는 걸 발견하고 절망하는 재에게 다가갔다가 이태호의 계획에 당했다며 자기처럼 당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말을 듣는다. 이혼을 결심한 예림을 찾아가 자신과 이태호의 일에 끌어들여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예림으로부터 이태호를 의식하며 버티는 것도 집착으로 보인다며 이제 이태호에게 벗어나라는 충고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한편 위험을 무릅쓰고 박인규를 찾아가 이태호를 사주했냐며 싸움을 벌이고 회의도 하면서 정언을 확보하려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정언을 듣지 못한다. 박인규에게서 벗어나려고 민현서를 도와 고산역으로 데려다주고 그녀에게 자신의 머플러를 주며 이별을 한다. 그러나 민현서가 차에 두고 간 돈을 갖다 주려고 역으로 돌아갔다가 기차가 떠난 플랫폼에서 남아있는 민현서의 짐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한다. 이후 구급대가 추락한 시체를 수습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피 묻은 자신의
머플러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11화 예고편에서 사망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는 듯하지만 따로 수사를 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본편에서 사망자가 민현서인 줄 알고 패닉에 빠졌으나 김영기가 죽은 사람은 남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데리고 떠난 탓에 쫓겨나다 자리를 떠나게 된다. 그러나 다음날 민현서가 직접 연락을 취해오며 생존을 확인하지만 죽은 사람이 박인규고 그를 죽인 사람이 이태호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와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게 되지만 죽은 박인규가 지선우의 애인이라는 식으로 소문이 이상하게 퍼진 탓에 여우회의 뒷담화의 대상이 된다. 민현서로부터 박인규를 죽인 것이 이태호라는 얘기를 듣긴 하였으나 고산역 CCTV 기록에 손을 쓸 정도로 영향력을 지닌 것은 여 회장 정도밖에 없다는 결론에 여 회장을 의심하게 된다. 본인은 정황상 이태호도 살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민현서가 경찰에 이태호가 박인규의 위치를 자신에게 물어봤다는 정황을 흘리며 계획이 어긋나게 된다. 12화에서는 여 회장에게 손녀가 살인자의 딸로서 살아갈 것이라며 이대로 사이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살릴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압박을 가한다. 결국 경찰서를 찾아가 위정으로 이태호를 구해내는 데 성공한다. 이로 인해 민현서로부터 선생님도 저처럼 되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뼈대 있는 한마디를 듣기에 이른다. 그로 인하여 이태호는 혐의를 벗게 되지만 여다경의 설득으로 아들 준영이 자신을 떠나 이태호에게 가기로 결심했음을 밝히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고혜림을 만난 자리에서 준영을 위해 자신이 떠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투로 발언을 한다. 손재에게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온 이태호에게도 자신이 고산을 떠나 있는 것이 준영이를 위해서라도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하지만 이태호는 뜬금없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고 싶다는 속내를 꺼낸다. 지선우는 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섞인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그와 키스하고 원나잇한다. 13화에서 여다경 및 차의원 을과에 대한 지선우의 완벽한 패배. 아들이 학폭 위에 갈 뻔한 위기에서 차의원 아내에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원하지만 받아주지 않다가 여다경이 오니까 바로 태세 전환당하고 병실에서 쫓겨난다. 준영이한테도 사실상 버림받으면서 고산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듯하다. 준영이에게 전 남편과 자는 모습을 보인 걸로 게임 오버. 14화에서 준영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넋을 놓은 상황. 그 와중에 전회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렸던 여환자의 진료를 보던 중에 초음파 검사를 빼먹었었는데 하필 그 환자가 사실은 낭종이 터진 것이라 상태가 심각해지자 환자의 아버지에게 맹비난을 받는다. 다행히 설명숙 덕분에 환자를 진정시켰지만 이 일로 부원장이라는 타이틀에도 금이 가자 결국 병원에 사표를 내고 주변인들과 연락을 끊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그녀가 사라진 후 오히려 설명숙, 손재혁과 고혜림, 여다경 등을 비롯한 좋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대비되며 더욱 비참함을 당한 건 덤. 본인은 그러는 동안 마강석이 운영하는 부산 요양병원으로 내려가 마강석과 해우를 풀지만 사실 부산으로 내려온 목적은 자살을 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정신적으로 몰린 상태에서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하지만 생존 본능에 의해 부모님 장례식 날 부모님의 뒷담을 고스란히 들으며 울어야 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자신이 죽었을 때 울게 될 준영의 모습을 겹쳐보게 되고 때마쳐 김용기에게 극적으로 부두주되면서 그의 품에서 그간의 서름을 토해내듯이 통곡한다. 이후 입원하여 병실에서 잠들어 있다가 꿈에서인지 환청인지 준영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다급히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준영이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며 울먹이자 즉각 준영을 데리러 다경의 집으로 향한다. 이를 막으려는 여다경이 정신 나간 여자라고 폄하하면서 당신만 없었어도 다 정상으로 흘러갈 수 있었는데 왜 다시 나타나서 초를 치느냐고 열폭하자 그러는 너야말로 왜 준영에게 집착하는 거냐. 솔직히 너한테는 이태호와의 관계와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었냐며 일침을 날리고 이태호와 자신과 원나잇 했다고 폭로한다. 바로 전회에서 자신의 명예는 물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던 아들마저 빼앗기며 여다경에게 완벽한 파괴를 당했던 선우의 입장으로서는 이번 회의 제후반에서 여다경의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숴놓을 발언을 함으로써 역전의 한방을 날린 셈.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